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곧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야, 진짜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ETF 상품입니다. 자, 진짜 이때 아니면 언제 사냐? 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 저 또한, 야, 지금은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때가 왔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절대 사지 마셔라. 지금 절대 사지 마셔라라고 강력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상품이 어디를 이 기초자산으로 해서 움직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선물 200 선물 지수에 따라서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스피 선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선물 지수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에 14%씩 12%씩 빠지면은 얘는 두 배씩 20%씩 24%씩 오르는 그런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ETF 상품인데 왜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지금같이 고점일 때 아니면 언제 사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초자산과의 괴리율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이 만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만기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월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4월 달에 거래했었던 상품은 없어지고 그 다음 월물로 우리가 새롭게 거래하는 거예요. 5월물, 6월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오늘 날짜 4월 9일이죠. 5,808포인트에서 만약에 마감을 했다. 자, 그런데 다음 월물이 만약에 내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5,808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5,900포인트, 6,000포인트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제 콘텐고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지식이기도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의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으려 그러면은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잡을 수 있는 예지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지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락이 나오기 직전, 전날, 지난주 이렇게 짧은 기일 동안 우리가 다음날 무조건 시장이 급락할 거다라는 것들을 맞추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 일봉 차트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하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란 정말 어렵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누가 투자를 하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해지 형태로서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의 엄청 일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100이다라고 쳤을 때 그중에 5나 10 정도만 사는 어찌 보면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곧버스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란과의 휴전 이후로 어제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코스피가 7% 급등을 했는데 야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야, 미국이랑 이스라엘 너네들 지금 휴전 협정을 몇 가지나 어기고 있어. 야, 이거 니네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너네 그러다가 휴전 깨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미국이 그건 너네 선택이고 너네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노이즈에 되게 예민하고 취약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제 지금 상승분을 대부분 다 지금 반납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 코스피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요 자리란 말이죠.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요 갭을 메꾸러 가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제 곧버스,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자, 3월달, 이 2월 말 접어들면서 3월달에 전쟁 이슈가 좀 커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건 외국인이에요. 자, 그런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포지션은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현재 3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 상승에다 지금 베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일봉인데 2월 말에 이렇게 하락을 급격하게 만들어내고 3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은 사실 저는 요 이렇게 요 구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진 것이지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전고점 넘기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수급만 보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매크로 상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주말간에 미국과 이란의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 그리고 4월달, 5월달 증시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메이저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 상승장을 이 단순히 요만큼만 올려놓고 이 상승을 끝낼 것이냐?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아낼 것이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막 빠져요. 주가가 빠지고 막 하루에 막 10%, 20%씩 빠집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시겠습니까? 안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락장은 언제 오냐면 야, 이제 전쟁 끝났어. 아, 이제 전쟁은 시장에서 절대 불안한 이슈가 아니야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졌을 때, 시장 투자자들 모두 안심하고 지금은 상승이야라고 외칠 때, 그때 하락이 올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혹자는 40만원, 50만원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꼴 코스피고, 코스피 이꼴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지수 방향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곧버스의 진입 자리로는 아니다.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금 정말 사고 싶어요. 정말 사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모든 자산들이 있죠.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든 뭐 미국 증시 이런 금융시장의 자산들은요. 대부분 우상향,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승 방향이 꺾일 것이고 모두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투자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매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으로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곧버스의 가격이 200원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저는 그때서야 매수를 고려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빅쇼트라고 아시죠? 영화 빅쇼트 보시면 자, 이 마이클 버리 박사가 드럼을 치면서 하락장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무조건 맞아라고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버텼던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5년도에 포지션 진입해가지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붕괴가 시작된 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부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사태도 사실은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때 지수 레벨 비해서 2배, 3배 이상 상승한 게 현재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락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는 해지성 상품, 보험 상품을 우리가 알아두고 공부해둘 필요는 있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불안해서 지금 곧버스를 사야겠어요. 인버스를 사야겠어요라고 하는 지금 단순히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진입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영상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소통방, 텔레그램 방을 제가 열어놨습니다. 100% 무료고 여러분들께 제가 휴대폰 번호를 달라, 뭐 어디다가 연락처를 주세요,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 위해서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양질의 컨텐츠와 영상 그리고 종목 관심 종목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